최저임금만 생각하면 지금도 분통이 터집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제발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부끄러운 소리 이제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고통 가득한 진짜 국민들의 고통의 현장 그 세상 한번 나와주십시오. 예,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최근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회고록을 쓰면서 다시 한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조국 전 장관인데요. SNS 활동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광주의 한 카페 사장이 현 정부를 비판한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이 카페 사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는 좁고 소문은 빨라서 동네에 장사하는 사람이 상호와 이름을 밝히고 이런 자리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자영업자는 급기야 공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출발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한결같이 시급 10,000원이면 나도 장사 안 하고 시급받고 일할란다 이러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대뽀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반자영업, 반서민적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 배운천 씨. 근데 저 발언, 현 정부를 겨냥했다. 광주 내에서도 좀 회자가 됐던 모양인데, 이도훈 의원님. 네네. 이 발언이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좀 시간 순서대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우리 이제 얼굴도 공개되고 이름도 공개됐죠. 배운찬 씨가 저 얘기를 한 거는 지난 12일 광주에서 열린 만민 토론회라는 그 행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배운찬 씨가 본인이 자영업자로서 이제 문재인 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굉장히 비판을 한 거죠. 물론 아까 잠시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대보다 이제 약간 거친 표현이 있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주 52시간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수입도 줄었고 경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됐다 이거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언이 굉장히 이제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 화제가 되니까 여당과 좀 가깝다고 할까요? 이런 언론이나 인사들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건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 15일에 그 MBC의 아침에 하는 한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저 얘기를 한 그 배모 씨는 예전에 그 보수 정당과 가까운 단체에서 활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자영업자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그 뜻을 갖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기사 내용을 본인의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게 좌표를 찍은 듯이 아무래도 친여 성향이라고 보이는 분들이 배운찬 씨가 일하는 가게로 전화를 걸어서 욕설과 협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 특히 우리 헌법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또 되고 지금 이제 대선이 갖고 오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저렇게 좌표를 찍는 듯하고 거기에 따라서 친문 강성 지지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이 특정인을 공격한다면 이거는 조국의 강을 건너자. 송영길 대표가 얼마 전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는데 그 문제를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조국 문제가 계속 그 여당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두 번째는 광주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를 그 조 전 장관과 친여 그 방송 그리고 이제 그 지지자들이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조수진 의원을 비롯해서 야당에서 굉장히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호남 정세에도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도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 그러니까 현 정부를 겨냥하자 그 인물 정치색이 뚜렷하다 이런 방송 말이 나왔었던 건데요. 해당 방송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행사 포스터를 찾아봤는데 호남 대안포럼이라는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당시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주동식 호남 대안포럼 광주 서구위원장, 다름 아니라 국민의힘의 광주 서구 각 당협위원장입니다.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는 자영업자로 소개된 배모씨 카페 사장님, 이분도 이 서명운동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던 사람이고요. 이런 정보를 빼놓고 광주 자영업자의 실명 비판이라고만 프레임을 만들며 이건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조수진 의원님. 네.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이 옮긴 말은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까? 네. 우선은 이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마치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이 기울어져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지금 금방 들으셨던 MBC 발언의 문제가 되는 것은 예. 그렇다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느냐. 지지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또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예. 네, 이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이것은 어떤 호남 전체라든지 자영업자가 왜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우리가 민주주의란 단어를 마치 산소를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말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민주주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유예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민주주의라든지 표현의 자유 자체를 지금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까지 지금 감지돼서 논란이 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저분이 화제가 된 건요. 자영업자의 지금 어려움을 절절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이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이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평균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고 빚은 평균 5천만 원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서의 자영업자의 그 어떤 아픔이라든지 지금 어려움을 그거를 먼저 생각했어야 됐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이죠. 예. 네. 김관욱 교수님. 네. 그래서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SNS에 해당 글을 공유하고 카페 사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여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너 국민의힘 당원이지 광주 사람이 어떻게 5.18을 폄하하냐 태극기 부대로 가라 뭐 이런 전화 테러를 했다는 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현 여당의 또는 현 정부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도 매우 아픈 표현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감도가 더 커졌을 텐데 조국 전 장관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본인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거든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어떤 지금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문제가 뭔지 그걸 찾아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이것을 주관한 데가 사실은 정치적 편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서 나온 대로 그것을 주도한 분이 국민의힘당 광주 서구 갑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그 방향으로 이제 이 세미나를 그러니까 이 행사를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예. 그 내용이 이제 사실상 정치적인 거랑은 좀 달리 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저는 저 광주 카페 사장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저분이 5.18 역사 왜곡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폐지하는 데 서명을 했어요. 예. 저는 거기에는 동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강자들은 언제든 역사적 사건을 사실상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고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상 법으로 만든 것인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 법을 철폐하기를 바란다? 저는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 이분을 이제 비판할 거였다면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테러하듯이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이 전화를 건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작용을 불러오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은 좀 자중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조 의원님. 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는데요. 이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관련해서 이 단어만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법 같지만 역사 왜곡이라는 것 자체는 법으로 규율하기 전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5.18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5.18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나 모두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사건만 처벌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5.18을 모두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저부터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가깝습니다. 사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수님 국민의힘 지지자 아니에요. 예.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동식 위원장이라는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그 모임에 있다고 해서 저 단체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당원이면 우리가 호남 공약을 왜 하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든지 민주주의의 근간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점 저는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카페 사장이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돈 의원님. 네네. 근데 이 카페 사장이 조국 선동의 영업도 생활도 휴식도 멈췄다. 저를 제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려는 저들의 간악함에 찌를 턴다. 치를 떤다. 이러면서 전화 테러, 전화 폭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전화가 계속 걸려와서 일일이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자동 응답을 해놨고 그 내용도 아까 잠깐 소개됐지만 굉장히 위협적이어서 그 배운천 그 대표의 그 부인과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공포감에 떨고 있죠. 그런데다가 일부 이제 친여 커뮤니티에서 배 사장을 비롯해서 그 직원들까지 그러니까 신상을 좀 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마 카페 술이 취해서 그 약간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데 배운천 저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그 억울한 면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돼요. 우선 이분이 전남대 86학번이고 그 이른바 6월 항쟁 때도 그 시위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호남 대한포럼이라는 약간 국민의힘과 가까운 그 조직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분이 또 가입했던 그 나눔 문화라는 그 단체도 보면은 우리가 유명한 노동시인 박노해 씨가 만들어서 그 활동을 했던 건데 거기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정치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자영업자로서 현장에서 그 영업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얘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그 조순희 의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호남 대한 포럼 같은 데서 이제 얘기하는 그 5.18 그 특별법의 문제 같은 거는 그거 5.18을 폄훼하거나 하는 망언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하지 않는가? 예. 이런 그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사실 호남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그 서강대 최진석 교수를 비롯해서 전남대에서도 여러분의 교수들이 그런 입장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여당에서 천안함과 관련돼서 우리가 망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천안함 망언 처벌법을 우리가 또 입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식의 문제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18 관련해서는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객관성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법이 제정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북한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뭐 자행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 예. 자체가 5.18의 어떤 진상, 실상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자리를 잡힐 때까지는 그 법이 유지가 돼야 된다. 미국도 이게 차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것이 사회적 강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힘으로써 사회적 힘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적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태 많은 일들을 사실이 아닌 것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역사 왜곡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사라질 쯤이면은 이 법도 필요 없겠죠. 여러 가지 5.18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뭐 거기까지 더 이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원래 본론으로 들어오면요. 정치적 생각이 다르면 다 공격하는 거냐라는 말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는 과거 검찰의 왜곡이다 이렇게 전면 부인했었죠.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이걸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본인은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면서 SNS를 통해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인물들을 글쎄요, 어찌 보면 좌표를 찍는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결국 이 조 전 장관의 편가르기 논란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은데요, 조승진 의원님. 우선 조국 전 장관의 저런 행태를 보면서 참 의아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어떤 그런 혐의라든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해서 보도가 났을 때 또 하나하나 어떤 사법적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면 반성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정서예요. 그리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입니다만 내 자식이 아무리 귀한다 하더라도 표창장 위조해서 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내진 그런 부모는 우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조국 씨로 압축되는 이런 위선과 내로남불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그런 형태가 됐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문재인 정권이나 지금의 여당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지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좌파나 우파나 이런 어떤 이념적 논쟁은 굉장히 낡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온 것은 자신을 일종의 좌파로 자리매김하면서 돈과 명예를 쫓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좌영업자 아닙니까? 자영업자는 고통받는데 본인은 좌파임을 한껏 부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명예와 자신의 위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런 어떤 그릇된 태도,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2019년 가을에 조국 사태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해서는 아예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왜 그걸 모르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카페 사장에게 일부 열성 지지층이 전화폭탄을 날렸다 이런 논란거리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